또 오늘 디지털 게임의 이와 실제 수업 기말 마지막 수업이네요. 진짜 이번 학기도 참 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제 벌써 기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수업은 어떻게 보면 게임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고, 또 기초적인 수업, 이론 수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통해서 게임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했던 사람한테는 또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또 습득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뭐 중간 과제도 있었고 이번에 기말 과제도 있는데, 이번 중간 과제나 기말 과제들은 사실은 가장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게임 산업에 관련된 현재 모습이나 현재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과제였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게임 산업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게임 산업은 특히 경쟁이 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창업도 많이 하지만 살아남기 상당히 어려운 또 그런 산업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게임의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국내의 게임 시장까지도 들어와서 게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게임을 가리킨다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도리어 중국에서 만드는 게임이 우리보다 더 훨씬 좋은 게임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게임 산업의 앞으로의 미래는 그리 밝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돌이켜보면 게임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 가지가 잘 된다고 하면 너무 한쪽으로 또 이렇게 쏠리고, 또 쏠림으로 해서 또 지나치게 또 새로운 어떤 변화에 또 늦어지거나 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가 뭐 금년이 뭐 가상현실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플랫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일 수 있고, 또 새로운 변화의 어쩌면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또 달려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 내년에는 또 증강현실이나 또는 혼합현실 이런 쪽에 더 많은 또 가능성과 또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또 포켓몬고라고 하는 또 게임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증강현실 게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국내에서 하는 게임 컨퍼런스 같은 이런 게임쇼에서도 이런 국내의 많은 게임 업체들이 증강현실 게임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게 또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게임들이 또 소개될 거고, 또 특히 가상현실 기기, 우리가 얘기하는 뭐 HTC 바이브나 오큘러스 2나 또 그 외에 많은 우리가 삼성 기어 VR 같이 실사를 기반으로 한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게임들, 또 뭐 저가의
뭐 구글 카드보드나 폭풍막영이나 이런 중국에, 특히 중국에서 많은 HMD를 저가 생산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또 더 많이 일반화될 거를 생각한다면 아마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기기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게임들이 또 그 수요를 보고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상현실 게임을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사업성으로는 아직은 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많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상현실 게임이 과연 큰 어떤 시장의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자연스럽게 가상현실 게임의 한계 때문에 증가현실이나 혼합현실 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일 수 있고, 또 준비해 나가야 되는 또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학생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에 많은 나름대로의 리서치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고, 또 이런 또 수업이나 과제를 통해서 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이렇게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또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제도 뭐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게임 업계에 뭐 이런 트렌드나 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귀를 세우고 많이 듣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또 하여튼 열심히 찾아보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관점이나 시야의 폭이나 지식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해서 자기를, 뭐 영어로 얘기하면 쉐이프업, 자기를 다듬어서 자기가 뭔가 부닥침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과제로 부여된 과제를 나와서 한번 또 발표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학번 김장류입니다. 주제는 모바일 게임과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입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저자 소개입니다. 일단 모바일까지 한 이유는 포켓몬, 요즘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이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포켓몬 고나 아니면 삼성에서 갤럭시 7, S7을 만들면 이렇게 장착하는 장치를 만들고 하는 등 모바일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전혀 관계가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도 2G폰, 폴더폰에도 모바일 게임이 있었지만 아이폰 등장 이후 정도의 게임이 아이폰이 나온 다음부터 게임의 난이도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게임도 더 많아지고, 회사들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주로 PC 게임을 만들더니, 최근에 와서는 PC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을 너무 많이 만들 정도로
그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그 미연시라는 게임이 있는데 예전에는 컴퓨터로 하는 건데 그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상현실을 끼고서 기계로 끼고서 이제 가상현실로서 이제 그 가상의 캐릭터하고 연애하는 그 게임이 일본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게 내년에 한국판으로도 나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그게 2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나오고 또 증강현실로는 또 포켓몬고라는 한국에서는 속초나 뭐 일부 지역밖에 못하지만 증강현실로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나온 글인데 수업용으로 쓰여진 글이고 시기가 2003년도입니다. 콘솔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과 콘솔 PC 게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의 변화, PC는 핸드폰과 달리 핸드폰은 1분리, 4분리, 16분리, 40분리 등 다양한데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2G폰과 PC 게임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스마트폰으로 고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사전에 가상현실이란 현실이 아닌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현실이라고 나왔습니다. 해석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보이도록 구체화 시켜주는 게 가상현실입니다. 네? 엉망이야. 네. 이렇게 가르쳐주면 저걸 읽어보고 저렇게 이해를 하면 좀 제대로 잘 해석해서 잘 써놓은 사전이 아니에요. 이건 어쨌든 네이버 어학사전입니다. 네. 가상현실과 모바일 게임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삼성에서는 S7을 출시하면서 가상현실 기어브이 나오고 또 구글하고 또 LG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를 만든 회사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할 수 있는 앱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써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딱 끼면 이렇게 바로 오큘러스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작창할 수 있는 기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실습실에서 샀다는 그런 걸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란 네이버 어학사전처럼 사람들이 보는 현실에 세계의 3차원의 가상물질을 띄워서 보여주는 기술이다. 포켓몬고 같은 게 바로 아무데나 띄우면 거기에 포켓몬스터가 나와가지고 그걸 클릭하면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증강현실인데 옛날에 무슨 영화더라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투명한 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화면을 움직이고 하는 리미티드 범죄에 대해 미리 예방해가지고 미리 범인을 잡는 영화에서 또 그런 장면이 나오고 터미네이터에서도 터미네이터가 보면 아이언맨 같은 데서 상대방을 딱 쳐다보면 거기 옆에 쭈룩 기록이 나오는 그런 게 증강현실이라고 그런 게 증강현실입니다. 심지어 요즘 나오는 자동차에는 운전석에는 딱 나오면 속도 여기 위치 그런 게 나오는 장치가 심지어
자동차에 딸려서도 나옵니다. 그 증강현실과 모바일 게임, 그 포켓몬고인데, 그 한국에서는 아직 안 나온 일부 지역만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도 또 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지만, 근데 한국에서도 뭐 그 한국 그 토종 캐릭터로 고 만든다 뽀로로 공가 뭐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온다고 했는데 포켓몬 고처럼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포켓몬 고가 보여주는 증강현실의 가치는 놀랍고, 증강현실이 게임에서 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로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상현실과 의료, 예전 과제에서도 했지만 다루었었습니다. 화상 환자에게 가상현실을 하면서 하게 되면 통증을 잊게 되는데, 통증을 잊게 되면 무슨 약을 넣는 것보다 더 몰핀 투약을 받는 것보다 더 좋다. 몰핀이란 것보다 이 가상현실을 했을 때 통증이 2배가 더 격히 하락됐다고 합니다. 화상 환자는 엄청 고통스러운데, 가상현실로 하면서 약물을 투여를 하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좀 이겨내는. 다양한 의료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상현실 화상뿐만 아니라 공포 치료라든지 혹은 이게 닌텐도의 닌텐도에서 만들었나 봅니다. 몰핀 투약을 받았고, 이에 부가적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과 동일한 시간은 닌텐도 비디오 게임을 했을 때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스파이 월드라는 옆에 이 비밀 공간 블로그에서 캡처한 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는 하면서 이제 치료진은 이제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거 같고요. 통증은 심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VI 아닐 때하고 VI 때하고의 고통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대뇌 피질로 들어가는 통증 신호의 양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진이 차이 사진입니다. 가상현실은 효과적으로 정신을 혼란시키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통증 조절은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가솔린의 화상을 입은 2명의 청소년을 연구했는데, 두 청소년은 가상현실 치료를 받기 전에 평소처럼 몰핀 투약을 받았고, 이에 부가적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과 동일한 시간에 닌텐도 비디오 게임을 했는데,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스파이월드라는 것으로 원래 거미 고통증이 있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 이걸 환자들에게 씌웠고, 근데 이 가상현실 게임 결과 닌텐도 게임을 하는 동안에 비해 통증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월드는 거미 공포증이 있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 3차원 그래픽 세계의 위치 이동이 가능한 입자 안경과 헤드셋을 쓰고, 환자는 정밀하게 제한된 완벽한 조리대와 문이 열리는
거기에서 그 거미의 영상이 들어있고 털과 길쭉한 다리가 달린 거미 인형을 그의 침대 위에 달아놓아 가상의 거미를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게임입니다. 네, 이런 게임으로도 그 거미에 대한 공포증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 치료에 대해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피는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제어하기 위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의약품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게 됐다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 왜 이렇게 통증 경감에 효과적인 걸까? 인간은 집중력은 스포트라이트 같아서 선택된 정보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동시에 입력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가상현실에 몰두하게 되고 이동한 상처의 통증에 머무르지 않고 가상현실에 집중하게 되어 통증을 많이 경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론으로 가상현실의 치료 효과 높이기 위해 환자의 화상치료를 위해 특별히 스노우월드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눈밭이 날리는 가운데 얼어붙은데 양이 깁니다. 결론입니다. 모바일 게임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저는 다뤘습니다. 셋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나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완전히 기계에 의존하는 생활인데, 뒤에다 끼고 완전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설정입니다. 거의 미래에는 완전히 몸에 척추 여기까지 쓰고 나서 이 목까지 하고 나서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을 빼앗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함께 인공지능의 발달에 좀 두려움이 생깁니다. 참고 자료고요. 소 논문이란 것을 쓰라는 과제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했습니다. 지금 아까 한 글도 과연 논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으로 썼는지 취지를 잘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연습해 본다는 취지로 한번 도전해 본다는 취지로 적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논문에 대해 검색해 보았는데 고등학생들도 이 연습으로 작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것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 논문과는 별개인데 너무 한국에서는 게임에 대해 마약으로 지정을 하면서 게임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치료면에 좋은 게임,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게임하면서 치매 치료에 대해 논문 주제 외에 별개의 문제지만 좋은 쪽으로도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쪽 존동 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좋은 게임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그 과제를 내면서 이제 소논문 형식으로 좀 해보라는 이제 그걸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논문을, 우리가 논문에는 여러 형태의 논문이 있는데, 학위 논문처럼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쓰는 논문은 아마 몇 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상당한 페이지를 가지고 준비해서 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쓰는 논문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학회나 이런 쪽에 내는 소논문 형식으로 이제 제출하는 거는 보통 한 7장, 8장 정도의 페이지로 하는데,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을 나눠서 이렇게 페이지 형식이 좀 원래 보면 알겠지만 조금 변형됐어요, 저게. 그래서, 하는데, 내가 이제 원했었던 것은 학생들이 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형식을 한번 좀, 어떻게 쓰는 건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쓰는 건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논문이라는 게 우리가 레포트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걸 한번 좀 해보았으면 아마 좀 차이가 있겠었을 텐데, 지금 발표한 거는 거의 그냥 레포트 정도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좀 더 다르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논문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 좀 남의 내용을 가져다가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의견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적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뭔가, 아까 그 결론에서 어떤 마약 중독에 대한, 아니면 게임 중독에 대한 이런 주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알고 쓰거나, 어떤 결론을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만들어 쓰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 중독에 있어서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다. 이거 얘기한다면, 그러면 게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게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성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영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대처를 하고 해결점을 제시를 해주는, 그게 이제 자기만의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남과 똑같지 않은 거지.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고, 내가 연구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완벽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떤 연구가 계속되면, 자기가 계속해도 되고, 이번 여기까지는 내가 연구한 거는 여기까지 연구를 해봤는데, 후속 연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또 과거에, 또 내가 여기에 연구하는 논문을 쓸 때,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내용보다 또 달라진 부분이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논문을 정리를 해서 쓰면 그게 또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참고문헌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는데, 참고문헌을 통해서는 내가 이 주제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론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내가 읽어보고 참고를 해야 될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읽어보아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근거에서 추론을 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그런 형식의 논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논문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학회나 자기가 관련된 것에 이제 이렇게 제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는 또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오늘 내가 얘기한 내용을 또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또 더 나은 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그래도 수고했고 학기를 이제 마쳤는데 다음 또 학기까지 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